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영리한 펀드의 11월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1.06%가 상승했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가는 경로는 아래 3개의 점을 누르시고 위에 페이 마크를 또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로 들어오죠. 그럼 페이에서 투자 부분을 누르시고 이번엔 또 펀드가 보이시니까 이 부분을 더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로 들어오시게 되죠. 현재 기준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스크롤해서 올려봅니다. 그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이렇게 다 뜨죠. 그럼 여기 이게 아닌데 매월 받아보는 펀드 성표 이 쏠쏠한이 아니라 오늘은 영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삼성 인터넷 터치해서 보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제가 펀드 특히 채권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것 중에 뭐 단어가 어렵게 표시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꼭 보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금리 부분이 있었고 스프레드였습니다. 둘 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스프레드도 축소가 될 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둘 다 하락하고 축소됐네요. 자본 차익이 크게 발생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매니저 노트에도 보면 이 배경을 왜 그랬을까? 그러면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였다. 9, 10월 대비.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죠. 물론 14일 날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가 남긴 했지만 그래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임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백신이 이제 나오면 아무래도 좀 경기가 회복이 되겠지라는 부분에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과면에서 보면 9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0.39%라는 손실을 기록을 했어서 그때 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채권 펀드는 그냥 채권 투자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채권은 만기에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 요소가 금리랑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변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주식에 비하면은 이걸 작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나스닥 100 ETF 타이거를 찾아보니까 9월과 10월 두 달 동안에 거의 한 10%가 빠진 거거든요. 그 대비 0.39면 이게 뭐 별거 아닌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거금이 이 적지 않은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 자금이거든요. 이게 원금이 가급적 안 깨졌으면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수익률 하락도 전 되게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금의 목적도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쏠리지 않게끔 잘 관리가 되는 거고요. 상위 10종목의 특징을 보니까 이제 EMB라는 게 있어서 이걸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 아이셔스, 그러니까 블랙락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JP 모간 USD 달러로 표시된 신흥국 채권 ETF입니다. 여기 팩시시라는 펀드 종목을 열어보면 2007년에 탄생한 펀드고 연간 비용이 0.39% 보수를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규모도 160억 달러니까 이게 10억 달러가 조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한 18조 정도 되는 꽤 큰 규모의 사이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홀딩스 데이터, 종목 데이터를 보면요. 총 한 530종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주로 이름의 페더레이션, 뭐 스테이트, 리퍼블릭 오브 등등등 하면 전부 다 국채 유형이란 걸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우루과이, 쿠웨이트, 에콰도르, 카타르,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등인 거죠.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 신용 등급으로도 트리플 B 이상의 국가들이 비중이 많고요. 물론 더블 B 밑으로 되는 좀 이렇게 이머징 신흥 국가들도 한 30%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올려봅니다. 이번엔 중간에 상위 10종목 중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기타 채권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펀드가 보이실 거예요. JP모간의 인컴 펀드라는 거고요. 이 JP모간의 인컴 펀드를 찾아보면 이것도 펀드 규모가 이제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한 7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도 꽤 큰 돈이죠. 한 8조가 넘는 9조 가까이 되는 큰 펀드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펀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탑 10 종목을 보게 되면 뭐 FNMA, FHLA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종목이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적으로 다 미국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북아메리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페니메이죠, 페니메이. 예, 미국 모기지 회사 정부 모기지 회사 페니메이 그다음에 FH는 프레디맥이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들이 발행한 MBS 그러니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모기지 증권에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모기지
정부 공사의 모기지가 한 34%, 그다음에 뭐 논에이전시 민간도 한 8.3%, 하이힐드도 2.5%, 이렇게 25% 다양한 거에 분산돼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요 펀드가 한국의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본드 인컴이라고 그래서 요 펀드가 딱 그 JP 모건의 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급도 4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위험으로 꽤 높은 수익률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용 계획 부분인데요. 이것도 저는 앞서 두 가지, 그러니까 글자가 많이 써 있어서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자. 금리랑 스프레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뉴스가 이거였어요. 금리 부분 먼저 볼까요? 장기물 국채 중심 매도, 국채 소폭 강세, 소폭 되돌림 이런 등등이 그 힌트인데 이게 뭐였냐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 맥커널 이분이 이제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거부했다. 근데 경기 부양안 거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경기 부양이 뭡니까?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풀어요? 나라에서 채권을 더 발행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 버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죠. 그러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기존 그 채권을 들고 있는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들에 충격을 준다. 그래서 장기물 국채 중심으로 매도가 진행됐다는 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상원 공화당이라는 점이 일부 안도했다. 이 말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린 거고 상원 의원이 거부했잖아요. 공화당에서. 그 얘기는 경기 부양안이 바로 시행됐으면 금리가 더 상승이 더 빨라질 수도 있었는데 상원 공화당에서 거부라는 거부안을 내면서 다행히도 이게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좀 되돌림이 왔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밑에 향후 운용 계획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준정부 기업 뭐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뭐 무위험 자산을 통해서 뭐 이머징 시장 전체를 위험 요인은 보이지 않고 막 얘기를 하지만 여기 준정부 기업의 상대적 가격 메리트. 앞서 탑10에 정부 채권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준정부 채권을 좀 더 투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을 주로 의미하고요. 이머징 채권에서 좀 엣지를 주겠다. 이쪽이 가격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11월 달의 성과가 되게 좋았고요.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 지금 시장이 한편으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언젠가 이 풀리는 돈들로 인해서 상당히 주식도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채권에서도 국채 대비 조금 높은 기대 수익을 가진 하이힐드라든가 이머징 채권 등의 자금이 좀 몰린다. 라고 감안을 해보면 이 펀드 제가 좀 지속 보유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